지금 사자세도 팔자세도 다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거래가 메말라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 수급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자세한 분석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의 수급도 다르고 현선물도 다르고 들쭉날쭉합니다. 수급을 좀 읽어주시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 주요 수급 주체들이 현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지수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제 내일 발표가 예정으로 돼 있는 그 미국의 CPI 지수를 앞두고 이런 그 주요 수급 주체들이 현물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지수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일부 인덱스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현물 시장에서의 약간의 그런 그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 마감까지의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과 선물의 그 흐름을 잘 살피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장 수급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쪽 볼까요? 오늘은 그 외국인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쪽 보자 해주셨네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좀 사다가 지금은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4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집계가 10시 구간 기준이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좀 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네, 지금 금액으로 바꿔보니까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140억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가 기아입니다. 100억가량. 그리고 S오일과 LG이노텍,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정말 골고루 섞여 있죠. 아래쪽에 한신기계 원전주도 있고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봐야 될까요? 금일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IT 대형주들, 시가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동안 그 지수 하락 시에 어느 정도 조금 버팀목 역할을 했었던 금융주에 대해서는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아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영업이익, 특히 이익단과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확실히 좀 사고 있습니다. 422억 원, 그리고 장 초반부터 매수 포지션,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닷새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어떤 종목 위주로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이네요. 에코프로비엠 80억, LNF 68억 이렇게 사담고 있고 또 놀자주 쪽에 위메이드나 SM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데브시스터주도 이름을 올립니다. IT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동진세미캠, LX세미콘, 그리고 비덴트나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도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쪽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저가 매수 그리고 IT 중소형주에 대해서 매수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그 2차전지 소재 업체인 LNF 같은 경우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일부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들락날락하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 앞으로도 좀 게다가 또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은 또 지수를 누를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지 외국인들이 좀 팔 만큼 팔았으니까 이제는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할 거다. 어떤 쪽의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우선 대외적인 환경이 그 매크로 변수가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내일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내일 발표되는 그 CPI 지수가 어떤 시장을 이제 변동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지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어떤 시장의 V자 반등이 나타나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떤 FOMC 관련된 불확실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반등보다는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조금 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금일 이번 주와 같은 어떤 급락세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막바지에 접어든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하락은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네요. CPI는 중요하다 이렇게 또 점검을 해주시고 오늘 수급 관심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오늘 현대글로비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 실적 고점,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다시 한번 동사의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분기별 이익 성장이 나타날 업체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이후 고객사들의 반도체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생산량과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해상 온전 사업의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효과도 2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1분기에 이어서 실적 성장이 높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주주 환원 정책 중에 어떤 중장기 배당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의 어떤 중국차 사업 확대를 위해서 소규모 M&A를 검토 중이라는 점은 감안했을 때 어떤 주주 친화 정책과 성장 모멘텀 역시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대글로비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현재 지금 21선까지 가격 조정을 받아온 상황인데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고 있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선은 지지가 될 거라고 그럼 보고 계신 거네요? 우선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차트 보셨겠지만 20일 이평선을 현재도 훼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이 부분에서 분할로 사보자. 분할 매수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넓지 않게 잡았는데요. 22만 원, 그래서 업사이드는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약간 넘어서는 가격 22만 원에서 목표 주가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메리츠증권의 황은수 차장이었습니다.